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확정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4,581명, 이 중에서 106명이 사망하였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사망자가 85명으로 집중된 모습이지만 현재 화면에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환자 수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시면 우한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상하이, 북쪽으로 베이징, 남쪽으로 광저우까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 국민보건위원회가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들의 연령대를 보시면 여기 36세도 있지만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90대 사이의 고연령층이었습니다. 중국의 제1제경망이 중국의 항공서비스 앱 항공반자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한을 빠져나온 600만 명의 중국인들 중에서 60에서 70%가 중국 후베이성 내에서 근처에 있는 도시로 이동하였고요. 57,814명이 베이징, 55,922명이 광저우 등 중국의 대도시로 이미 엄청난 규모가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외부로는 태국이 2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1680명, 도쿄 9080명, 한국 6430명 순이었는데요. 여기서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낸 사실이 밝혀졌고, 독일에서 열린 고위급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정부의 대처 방법과 비상관리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사전에 참석하기로 한 30개국보다 무려 2배나 많은 60개국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갔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의 남다른 대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돼야 하고, 정부의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강조하는 동시에 선별진료소, 격리병실 병상, 응압병실식으로 철저한 차단을 실시해 환자가 병원에 있는 또 다른 환자에게 옮기는 상황까지도 완벽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들까지 모두 24시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한 덕분에 중국 우한에서 기습적으로 6,000명이 한국에 넘어왔음에도 지금까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죠. 메르스가 중동 지역에 출장을 다녀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던 68세 남성을 통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WHO의 권고도 무시해가며 검역을 강화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서야 기껏 자진신고제로 바꾸는 식의 허술한 정부 차원의 대처 때문에 결국 옆에서 간병하던 부인도 감염, 병원에서조차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도 감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확실한 격리 조치와 비상관리 인프라가 너무나 허술했던 나머지 2차 감염자가 또 3차 감염자에 이어 4차 감염자까지 발생시키면서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메르스가 시작된 사우디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되었죠. 반면 이번에 우한에 거주하던 6,00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았음에도 확진 환자는 4명뿐. 게다가 국내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35살 중국인 여성은 한국의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3-4일씩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이번에는 12시간 만에 진단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알릴레오와의 인터뷰 중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국이 이번에 이렇게 완벽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화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모의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메르스 명지 대첩이라고까지 불리며 당시 유일하게 2차 감염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동시에 5명의 확진 환자를 전원 완치시킨 한국의 명지병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한에서 거주하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54살 확진 환자를 격리음압 병상에서 치료 중입니다. 명지병원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료 총괄을 맡은 박상준 교수는 우리는 메르스 사태 이후 더욱더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지병원이 입원한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명지병원 퇴원을 결정한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신뢰한다는 뜻이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신속히 하고 있음을 집중 보도하였고, 중국 최대 규모의 SNS죠 웨이보에서는 한국산 마스크 판매글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국에서 2,400원에 판매되는 KF94등급의 한국산 마스크가 중국에서 99위안, 하나로 16,72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려 7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인데요.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은 한국산 마스크가 일본 제품보다 인기가 높다 라며 품질도 좋고 예방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사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200만 개를 포함해 각종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자마자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는 속보로 해당 소식을 전했고, 한국의 현대차 그룹도 이와 관련해 1,500만 위안 규모의 피해 지원을 결정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어려울 때 중국을 돕는 진정한 친구, 마스크 200만 개 정말 감사해요 등 수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 인구수의 2배 이상, GDP는 3배 이상인 일본이 중국에 지원하는 마스크 규모는 고작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유명 관광지인 가나가와 현의 한 매장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매장의 주인은 인터뷰에서 중국인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라며 인종차별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의 계속된 항의에도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는 절대 고칠 생각이 없다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최근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염병 권위자라고 불리는 위안과융 홍콩대 교수와 그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백신 개발 성공을 알린 것인데요. 현재 제조 및 생산도 마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백신이란 치료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백신은 전염병에 대해 우리 몸의 일종의 면역 체계를 구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예방의 의미가 강하고 치료제는 즉시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한 폐렴에 대한 백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신을 제조했고 생산까지 마쳤는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주입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통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체를 통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론의 반응입니다. 우한 폐렴을 비롯한 매번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백신이 인간에게 사용될 만큼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전염병의 경우 확산 시기가 지나면 임상시험 대상 환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사이 전염병 유행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전염병의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될수록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변화시켜 돌연 변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개발했던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실제 변이가 많은 감기에 대한 백신이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신이나 치료제에 의지하기보다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고기를 우한 시민들이 사먹은 것이 원인이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국제학술지 바이러스학 저널 JMV에 게재된 한 논문이 가장 정확하고 사실과 근접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논문이 말하려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뱀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뱀에서 사람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볼라, 메르스, 사스도 모두 박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의 창고인 셈이죠. 낙타 때문이라 알려졌던 메르스도 과학자들이 5년 동안 20개의 국가들에서 총 1만 9천 마리의 동물들을 생포하여 검사한 결과 박쥐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이번에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도 박쥐를 시작으로 어떠한 야생동물을 거쳤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원들이 여러 동물의 코드를 분석한 결과 뱀과 가장 유사하다는 것이죠. 야생에서 뱀이 박쥐를 사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야생 뱀들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중국인들이 온갖 야생동물들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운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느냐는 의심인데요. 이 의심은 곧 중국 정부가 우한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에서 비밀 연구 중에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음모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직도 워낙에 폐쇄적이고 일본 못지않게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최근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다라고 전하면서 오히려 공포심을 키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한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바로 두 곳에서 말이죠. 첫 번째가 바로 홍콩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원들이 이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한 백신을 이미 개발했다라며, 홍콩대 연구원들은 이전에 윤 교수팀이 발명한 백신을 기반으로 이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 새로운 백신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다 알렸습니다. 홍콩의 백신 개발 소식에 홍콩이 이 백신을 가지고 중국과 딜을 하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시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홍콩대 연구팀은 동물에 대한 백신을 시험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이후 인간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는 데만 추가로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 아무리 빨라봤자 2021년 봄이나 되어서야 백신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늦죠?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상상도 못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호주 과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해냈기 때문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영웅의 호주 과학자들은 로열 멜번 병원과 멜버른 대학이 합작 투자에 만든 도어티 감염 면역연구소 소속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기지 않은 속도로 우한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도어티 연구소의 부국장이자 이번 연구를 이끈 마이크 캐톤이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위해 수년 동안 계획을 세워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의 한 연구소가 호주 연구팀보다 빠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생산에 성공했다 발표했지만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하지 않는다 밝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호주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즉각 공유해 전세계 환자들의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이번에 보여준 성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 배양한 것이죠. 즉, 바이러스를 재생산해낸 것입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리보핵산 RNA 계열 바이러스에 속해서 백신을 만들기는 쉬우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생산해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 호주 연구팀의 성과가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인 셈이죠.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의사들은 호주 연구팀이 만든 복제본 바이러스가 통제 물질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아직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초기에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DNA 백신 개발 전문 회사 이노비오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노비오가 글로벌 연합체인 전염병 대비혁신연합 CEPI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무려 90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요. 한국 투자 파트너스를 비롯한 한국의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도 이곳에 18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최초로 한국의 코스닥의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 중에 있기까지 한국과 각별한 듯 보이죠. 사실 이노비오를 이끌고 있는 CEO가 한국에서 태어난 김종 박사입니다. MIT와 펜실베니아를 졸업하고 마튼스쿨에서 경영학 수업까지 마친 김종 박사는 이노비오를 통해 지난 2016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지카 바이러스의 백신을 7개월 만에 출시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에 이노비오가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의 DNA 백신 개발 회사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VGXI와 함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 박사는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 이노비오가